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토론, 정치, 외교, 안보 분야 토론 보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함께 해설을 좀 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좀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연호 대표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요일 밤 8시부터 2시간 네. 관심은 굉장히 많았을 듯합니다. 시청률 굉장히 많았을 듯하고요. 네. 그런데 2차 토론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부족함.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책 토론이지 않습니까? 네. 사회자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은 정책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네. 여러 후보들이 과거 이야기, 특히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얘기, 네. 이런 거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하면서 정작 정책 토론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했다. 아까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가정 안에서 많은 이 리모컨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런 토론에 보지 말자. 그래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각 제가 가정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확 그냥 돌려버린다 채널을.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싸움 아우, 벌어졌어요. 화나. 그래서 좀 정책 토론, 미래로 가는 토론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2차 토론회랑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죠. 2차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대4로 공격당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상당히 많이 이제 누그러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시간을 홍준표, 유승민 또 안철수 골고루 했고요. 문재인 후보에게는 한 분 정도인가요? 그 선거법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네.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심사,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안철수 후보가 오늘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제일 네. 중요하다.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본격적으로 이른바 네거티브와 관련된 네. 문건에 대한 얘기를 들고 나왔고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독대 얘기, 네. 거기 그런 소재까지를 끄집어내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는데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뭐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독대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아닙니다, 또 계속되는 아닙니다.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때 배후에 MB 측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뭐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다급함의 발로, 양강 구도가 흔들한 것에 대한 다급함의 발로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이나 댓글이나 실시간으로 많은 시청자들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네요. 네. 박정호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연호 대표 기자의 평가에 네.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낮에 광화문광장에서 네. 대한민국 미래비전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만큼 미래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걸 강조했었는데 네. 오늘 토론만 놓고 보면 미래는 정말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네거티브 그리고 검증을 하자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 힘들게 토론을 보기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 토론보다 여유가 많이 없어졌다. 웃음기도 사라지고 네. 뭐 갑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목소리 자체가 너무나 애처롭게 들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오늘 그동안에 보여준 2차 토론회 때보다도 3차 토론회 때는
뭐 한마디도 좀 망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3차 토론회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예. 그 미래비전 광화문에서 했었다는 네, 얘기. 네, 네. 거기에 몇 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한 500명? 아마 1000명? 그 세종문화회관 그 옆 계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가 다 찼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저도 이게 전략의 실패라고 보는 게 네. 정말 미래비전을 상당히 공들여서 했을 텐데 거기는 500명, 1000명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은 8시, 일요일 8시 수백만의 네. 유권자들이 보고 있는데 바로 그 광화문에서 하려고 했던 그 얘기를 주도적으로 여기서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여기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를 했는데 그리고 그 네거티브를 얘기하면서 제시한 방안도 상당히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대선이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네. 국회와 환노위와 교문위를 열어서 본인의 아내의 그 교수 채용 문제와 문재인 아들의 고용 문제를 네. 거기에서 다루자. 네. 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란 말이죠. 지금 사실 국회가 열릴 수도 없어요. 조건상. 그리고 국회를 열려면 네.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협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전부 다 선거 캠프에 나가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각 당이 사활이 걸린 네. 사실상 전쟁입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도 서울역 광장에서 뭐 그 우리들의 체제를 선택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썼는데 네. 정말 그렇죠. 사활이 걸린 선거인데 그 선거에서 한가하게 국회 열어가지고 자신 부인의 그 굉장히 불쾌한 것 같아요. 일단 네. 안철수 후보는 네. 왜 내가 갑철수라고 생각하느냐, 네. 또 MB 부인의 문제, 그다음에 MB 아바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문재인 후보로부터 네. 그게 아니라는 입증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앞서 이제 오연호 대표 말씀하신 네. 것처럼 토론 전략으로는 실패한 토론이다. 네.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기주도 토론의 자기주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토론 2시간 토론 이어진 토론을 평가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자기주도적으로 토론을 한 사람은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토론의 방향을 이끌고 일종의 의제를 선점하면서 길을 텄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후보에게도 물론 이제 비판도 했지만 일종의 이제 그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오늘 송민순 문제로 대판 세게 붙을 거다라고 예상을 네. 했지만 초반에 심상정 후보가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제를 설정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의제 설정에, 의제 선점에 네. 네. 특장점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유승민 후보 지난 토론에서 가장 토론을 잘한 후보였다고 평가를 했지만 오늘도 보면 다소 뭐랄까 협의화되어 있고 그 질문이라든가 또 토론의 내용이라든가 네. 본인의 미래, 그러니까 내가 집권하면 무엇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겠다라기보다는 대단히 네. 이제 수세적으로 몰리고 특히 이제 병사 월급 문제와 네, 관련해서는 네, 네. 보수 정권 한 게 뭐이냐, 당신들 네. 맨날 북한 팔아가지고 선거만 했지 네. 실제로 뭐 안보 그렇게 하지만 병사들 사람이 없는 안보다 이런 이슈 제기에 대해서 그냥 웃고 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번 토론도 내용상으로는 실패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전부 오늘 당신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성폭행 미수범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놓고 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자면 5명의 후보 가운데 토론은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상당히 여유 있게 네. 자신의 이제 의사 표명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한 편이었던 반면 일종의 보수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두 후보 네.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역시 토론 전략의 실패.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보자면 본인의 특장점을 잘 내세우지 못하고 네거티브에 일관한 평가였다.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이용주 전략가, 그 당의 전략가인 이용주 의원의 평가대로 이 세 번째 토론도 성과가 없었다. 결국 네 번째 토론을 기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네. 초반에 그 새 후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성폭행 미수 사건, 네. 대지흉 문제 사건 이 건을 가지고 초반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표정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여유를 좀 잃을 뻔했는데 그래도 나름 오늘 보니까 준비를 해왔더군요. 이렇게 뭔가 5 후보 중에 유일하게 네. 뭐이 카드 뉴스처럼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안철수 후보가 규정했어요. 몇 가지 가짜 가짜 뉴스, 카드 뉴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왔던데 네. 나름대로 이제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자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동안의 그 보수 후보들이 이른바 진보 후보에게 오랫동안 써온 고전적 수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지도자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포인트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시원하게 답을 한번 네. 한 적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홍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후보가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받아치긴 했는데 어쨌든 기가 막힙니다. 그거 네. 왜 기가 막힙니까?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두 분 사실이 해줬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는 게 아니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또 방금 이야기를 지금 얼머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왜 다들 저거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왜 무슨 해요? 연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아니 예. 오늘 토론에서 홍 후보가 잘 하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보수 세력, 그러니까 홍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 국민이 아니라 네. 15%를 넘길 수 있는 보수 세력에게 그래도 유승민보다는 당신이야, 안철수보다는 당신이 우리 편이야, 이거를 지금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 본다면 아주 못하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향해서만 본다면 전체적인 국민 유권자에 봐서는 상당히 못했는데 말이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난 주에 기재부 과장, 공무원 국장.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 네. 제가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18살 때 고대 앞에서 하숙집 사건이고 당시 친구의 성범죄 기도를 막지 못한 책임감 네. 때문에 12년 전에 자서전에서 고해 성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45년 전 일이다. 이젠 좀 용서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꾸 이제 사과라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18살 때 고대 앞 하숙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친구가 성범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에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한다. 용서 바란다. 이런 취지로 자서전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또 12년 전에 이미 공개돼서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그 피해 여성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45년 전이 아니라 450년 전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그 범죄자 범법자 당연히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피해 여성에게는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만 사과를 하는 이 꼼수, 이것도 사실은 디테일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네. 이제 2차 토론회에 비하면 이른바 1대4의 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웠을 텐데, 오늘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다행히 초반이 홍준표 사퇴론으로 이게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 있는 이 호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어느 정도 이 쉴드를 친다고 하나요? 상당히 도와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토론에 문재인 후보의 두 도우미가 있었으니 하나는 홍준표, 하나는 심상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이런 얘기죠. 색깔론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새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입니까? 그렇습니다. 색깔론으로 피해본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썼죠. 이러면서 저는 색깔론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새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이냐?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초반에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 이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입장이 결과적으로 그런 문재인 후보를 측면이 도와줬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심상정 후보, 그러니까 그 정의당이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점을 보다 분명히 한 토론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돕고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를테면 북한 문제, 사드 문제, 그리고 이 대북. 특히 이제 색깔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입장으로 심상정 후보가 싹 정리를 해줘버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수 세력이 북한을 정치에 활용만 하고 인권 얘기하는데 실제로 MB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영유아 분유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산모들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예산 전부 끊어버리고 무슨 인권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냐, 그런 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판정리를 싹 해준 셈이죠.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말끝마다 이것을 어떤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이런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속 시원하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네거티브 이것으로 뭔가 얘기를 좀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쫙 잘랐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치고 나갔는데요. 이 점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말려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더 할 수 있는 게 병사 월급 문제. 참여정부에서 병사의 월급이 얼마나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거. 특히 기본 최저임금의 50%에 해당할 때까지 가겠다는 거, 또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 또 사드 문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고비처에 대한 얘기, 이런 거에서 2차 토론보다는 상당히 디테일한 데이터라든지 이 얘기를 가지고 뭔가 이 대응을 했다는 거, 이 점도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찾게 한. 그래서 2차 토론, 맨 첫 번째 토론에 그때는 상당히 너무 웃는다.
그래서 그렇죠. 2차 토론은 좀 이게 배합을 했는데 네. 오늘은 단호함. 네. 이게 이제 주요 기저였고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여유와 이런 거를 좀 버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제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네. 이번 토론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것이 네.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1차전은 심상정 후보가 세게 북한 문제와 보수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면서 이게 1차전에서 깨졌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송민순 회고록을 제2의 NLL 사건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NLL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문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망치게 만들고 두 번째는 NLL 파문의 당사자들이 전부 이게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되고 벌금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의원직 박탈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까지도 이제 총론으로 지적을 하면서 당시의 문제를 재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이번 토론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일정 규명이 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박주 같습니다.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이제 현장에서 문재인 그 후보의 네. 유세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 이런 거를 그동안 이제 많이 접해왔을 텐데 그런 열기랑 이번 토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토론을 보면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뭔가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그동안 바닥 민심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 확인한 자신감으로 오늘 토론에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발언만 봐도 끊지 마세요. 네. 방해하지 마시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할 말을 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일주일 가까이 선거가 유세가 진행되면서 네. 이제 뭐 승기를 잡았다거나 아니면은 바닥 민심이 나한테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은 네. 이제 저는 요게 이제 토론의 쟁점이 좀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른바 이제 군복무 단축 문제와 관련해 예, 예. 가지고 문재인 후보에게 어떤 보관이 있는가를 아마 유승민 후보는 묻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에 굉장히 이제 그 치열한 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이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인구 절벽 앞에서 100% 군대를 다 못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관심사병들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럴 때 어떤 대안이 있냐?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을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부사관을 늘리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자, 아쉬움에 대한 얘기 하니까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1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이제 대세론이 계속되었고 지금은 양강구도 속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 판 전체, 토론의 판 전체를 네. 어떻게 하면 정책 대결로 좀 주도할 것인가. 네. 이거를 중간중간의 분위기를 좀 네. 우리 지금 이러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멘트 있지 않습니까? 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초등학생처럼 하긴 했는데 정작 어찌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맏형 1위 주자의 입장에서 중간에 그런 걸 좀 리드해가는 분위기를 물론 뭐 상황이 만만치 않았어요. 네, 네. 그런 것까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 개혁과 관련해서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좀 차별이 되는 지점도 있고 안 되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검찰과 네. 경찰의 권력을 이렇게 나누는 거, 그다음에 책임 총리제, 네. 그리고 책임 장관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각 후보가 한 1분 정도씩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뭐 홍준표 후보가 좀 달랐지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초기에 어젠다를 던졌으면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토론이 나중에 가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다시 이제 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논점 이탈을 너무 많이 논점 했어요. 이탈이 너무 안철수 자주 후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관위 주최의 또 다른 토론회가 이제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2번 이상. 예, 예. 네. 이때는 좀 룰 미팅을 해서 네. 약간 좀 이렇게 네. 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발언, 그러니까 네. 장윤선 국장이 했던 그 얘기가 오늘도 반복이 됐는데요. 네. 국정원 관련해 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사실 무력화될 대로 무력화됐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정원의 대북 기능과 그리고 대공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지금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국정원을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종북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 국내의 그 보안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네. 섬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박근혜 정부하에서 조작 간첩으로 피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국정원의 이른바 국내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수사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강화해야 된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네. 보수표를 의식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는 성공하기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제 심상정 후보가 네. 매주 대통령 생중계 브리핑을 하게 되게 박근혜 대통령이 질문을 받지 않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분은 질문에는 성역이 없다, 다 받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서 저는 굉장히 속 시원했고요. 네. 또 하나는 200억이나 되는 특수활동비 이거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좀 후련한, 이렇게 하면 진짜 뭔가 바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공약이 아닌가. 아까 이런 생각이 그런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얘기할 때 네. 그 네티즌들이 SNS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가 네.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지지도는 이리 낮을까? 왜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될까? 이런 이제 멘트가 올라왔어요. 초반에 약 30분까지는 제가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 심상정 여자 선생님 한 명이 4명의 학생을 앉혀놓고 강의하고 있는 논점이 뭔지, 예.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특히 이제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명확하게 예.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 나도 기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하면서 당시의 이 예. 정황을 쫙 설명하는데 문재인 후보의 설명보다 훨씬 나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른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 예. 때문 당신이 전략적 모호성을 하니까 오히려 더 공격을 받는 거다. 물론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죠. 물론 이제 위치가 달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입장에 있고 또 제1당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이제 심상정 후보가 저는 조금 몸이 가볍죠. 네. 선명성 본인의 얘기를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어쨌든 초반에 30분 정도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자 우리 심상정 선생님이 네. 4명의 남학생들을 네. 앉혀놓고 예. 토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배에도 실패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말을 걸어오면 아까 문재인 후보가 했던 전략처럼 네. 두세 번 받아주다가 네. 적절히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말려들더군요. 근데 그때 댓글에 유승민 저거 어쩌려고 그게 가장 먼저 시간이 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바로 홍준표와 유승민 두 후보 간의 공방. 네. 이걸 좀 이번 토론은 어떨까 봤는데 네. 거의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초반에 네거티브 아니다, 홍준표 즉각 사퇴해라 촉구한 그 부분 이후에는 네. 아마 얘기가 없었는데 지난 토론만 해도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나 왜 공격하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정이냐 막 이런 얘기를 그러고 했었는데 오늘 이정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제3자 공방 자체가 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고 바른정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러다가 단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예. 네. 네. 어쨌든 여의도 정치권을 떠도는 이야기를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후보 사퇴 혹은 일종의 이제 그 후보군의, 그러니까 보수 후보 단일화 이런 움직임 시나리오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워서 취재를 한 다음에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아니 근데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전에 이미 바닥에서 네. 단일화 요구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장윤성 기자가 취재했던 네. 그 서울역의 홍준표 후보의 지난
토요일에 네. 집중 집회. 거기에 대부분의 이 많이 가지고 선 나와요. 편말에 편말에 단일화. 단일화. 맞아요. 보수 후보 보수 후보 단일화. 예, 예. 이게 이미 그들의 예, 바닥의 예. 정서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압력이 네. 이제 유승민 후보에게 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은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할까, 홍준표 쪽으로 단일화할까 밑바닥에서 뭔가 있을 텐데 이미 안철수 쪽하고 하는 건 너무 정치적 부담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된 것 같고요. 네. 있다면 이제 홍준표 후보 쪽과의 단일화인데 만만치 않으나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죠.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후보 단일화의 정치 협상을 그 김무성 전 대표가 하고 있다고 여의도에서는 그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막 정치공학적으로 하기에는 유승민 후보의 결기가 상당히 세고 네. 이미 여기까지 이제 선거 지금 중반전 아닙니까? 근데 이 와중에 그 만약에 후보 사퇴를 하게 된다면 유승민의 제2라운드가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유승민 후보가 이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죠. 그 지방선거도 그렇고, 근데 대의를 결단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어서 유승민 후보가 과연 후보 사퇴라는 선택을 할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보니까 듭니다. 유승민 걱정보다도 안철수 걱정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토론을 보니까 여유도 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그 지지율이 떨어져서 어땠습니까? 그런가요? 네. 홍준표 후보를 보지 않고 나는 네, 토론하겠다. 네. 그건 어떻게 비춰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 홍준표가 뭐라고 저 좀- 그랬죠? 저 좀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냐면은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새침대기 뭐랄까 그 네가 뭐라든 난 아니거든 뭐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얼굴을 보든 안 보든 사실 이렇게 토론 현장에서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를테면은 토론의 내용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컨텐츠의 경쟁력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돋보이지 않았고 네. 저는 큰 틀에서 보자면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렇게 쏠려 있는 이 순간에 고작 얘기한다는 것이 뭐 본인의 부인 문제, 네. 그다음에 내가 갑철수냐, 갑철수냐, 그리고 MBA 또 내가 아바타냐. MBA 아바타냐,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정치하는데 너희들의 SNS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네. 억울하면 호소는 할 수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정책 토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누가 더 국민들의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인가를 다투는 이 결정적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런 감정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생중계 때 네. 페이스북에서 네. 누가 전략을 짠 거냐. 예를 든다면 이제 오늘 홍준표 후보 얼굴 보지 않고 합시다. 네. 이거 사전에 준비될 수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다음에 네거티브를 가지고 합시다. 네. 이거 사전에 준비될 수 있어요. 네, 네. 누가 이 전략을 짰을까? 과연 캠프에서 짰을까? 캠프에서 뭔가 전략을 짜줬는데 나는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 본인이 이거를 주장했을까? 이게 또 이제 회자가 되더군요. 네. 네. 학원은 좀 바꾼 것 같아요 또. 학원을 받았어요 이번에? 왜냐면 안 웃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뭐 괜히 막 웃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진지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네. 제가 좀 내용이- 팁을 좀 드리고 내용이 싶어요. 문제였어요. 다음 네. 토론 이제 네 번째 그라운드가 열리는 건데 말이죠. 좀 제발 정책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심상정 후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얘기고 내 네. 정치관이고 네. 나의 철학이고 우리 당의 노선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뒷받침하는 팩트들을 나열하면서 가니까 정당은 작고 국회의원 수는 작지만 네. 사람이 당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덩치는 크고 이래도 뭐 계속 뭐랄까 뭐 본인의 억울함만 토로하니까 이렇게 다툴 게 저것밖에 없나 그래요. 이런 네. 답답함이 좀 미래 듭니다. 비전을 네. 네. 아까 오늘 광화문에서 예 얘기했죠. 낮에 했던 그런 미래 비전을 여기서 네. 우리 시청자들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지금 아까 36,000명 넘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펼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아쉽습니다. 후보가 네. 가장 그 강조한 게 새정치 아닙니까? 새정치. 그러니까 새정치가 뭔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이어야 되는데 네. 바로 이제 그 점이 부족했다는 거. 이게 제일 단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좀 이제 그 네. 10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무리 발언이 쭉 있었는데요. 네.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마무리 발언을 주의롭게 듣지 않았습니다. 이동해서 오시느라고. 왜냐면은 네.
시청자들이 네. 계속 지켜보다가 계속 댓글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댓글은 아니 그 우리 오마이TV 유튜브 중계는 바로바로 그 순간을 막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는 쭉 남아있죠. 보면서 어느 정도 이게 지켜보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경선 때 각 당의 경선 때 네. 토론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3차 네. 토론했잖아요. 쭉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새로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얘기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진전되면서 지금 유세하면 이제 국민들을 만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기자들이 온갖 그 평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언론과도 소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된, 네. 진전된 나의 정책, 나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비전으로 선보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차 토론에서 나온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여론조사에 반영될까? 네.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위에게 선방이라는 것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게 네. 지속적으로 세만 유지하면 그게 선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2차 지난 토론보다는 네. 더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어서 문재인 후보는 유지되거나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더 올라갈 수 특히 있다. 이제 바닥에서의 그 유세 현장에서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는 제가 보니까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추가표를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표는 있을 수 있어도 저 후보 안 되겠다. 네. 저 후보 근데 매력적이어서 내가 추가로 찍어야 되겠다. 이거는 제한적일 것 같은데 네. 바닥에서의 어떤 유세 현장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유지되거나 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오늘 실망한 사람들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네.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심상정 후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희 기자. 예, 뭐 마지막 발언 보니까요. 뭐 홍준표 후보는 뭐 세탁기에 이제 넣고 돌렸던 네. 강성노조 뭐 종북좌파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저는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게 바로 문재인 후보의 네. 발언이었습니다. 촛불 혁명, 네, 그러니까 정권 그렇죠. 교체를 못하면 미안으로 그친다. 87년 6월 항쟁에서 받지 않냐 그렇게 예를 들면서 이번 촛불 혁명이 정권 교체로 네.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네. 후보 중에 유일하게 촛불에 대한 얘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언급했죠? 네. 아마도? 지난 네, 토론에서도 유일하게 촛불 지난 얘기를 토론 했던 모두 발언에서 네.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다운 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만들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발언에서 그런 네. 얘기를 했고요. 이게 상당히 간단치는 않아요. 그죠? 막 그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뭔가 그 발언을 마무리 발언으로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준비한 거 그대로 한다는 건 네. 네. 특히 뭐 안보 장사, 네. 안보 무능, 안보 실패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진짜 안보 후보가 자신이다. 네. 선택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다시 또 V자 표준을 만들지 않을까, 국민이 네. 이깁니다 이렇게 네. 하지 않을까 좀 눈여겨봤는데 네. 그러진 않았더군요. 네. 네, 진보 보수, 그러니까 양쪽을 어떻게 보면 공략하는 네. 그런 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중간 지대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저도 이제 박정호 기자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네. 보았는데요. 네. 우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모두 120분 토론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마무리 발언만 네. 이제 자신다운 안철수다운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밝혔다. 저는 이렇게 네.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보 보수 일종의 이제 프레임, 그러니까 일종의 이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2012년 대선까지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이제 물론 저희 같은 인터넷 방송이 매일 끊임없이 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보수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한 저는 이제 방송 효과 그리고 학습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색깔 공세가 먹히질 않아요. 그래 사드 대선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프레임을 홍준표 후보가 걸고 나섰는데 그 빈틈을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초반에 좀 그걸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제일 마지막 메시지로 진보 보수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멸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찾으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안을 내야 된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얘기는 또 빠졌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분명하게 촛불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심상정 후보가 당신 굉장히 그 전략적 모호성으로 헷갈리게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과 우리 같이 갑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촛불 민심에 서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적 의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힘이 부족했는데 본인이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60년 4.19 혁명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정권 교체 못해서 실패했고 87년 6월 항쟁 전부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의 혁명 미완에 실패한 혁명에 이번마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 혁명의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내주에 있을 여론조사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비교적 잘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 비교적 못했고요. 안철수 후보 많이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많이 못했다. 자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박철 시민 기자가 페이스북에 오늘의 관전평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문재인 중량감이 있었다. 심상정 후보 예리하고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 안철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 말에 자기 걸러 넘어졌다. 유승민 잘났다는 소리를 너무 들어서 그런가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안다. 홍준표 오늘 토론에 대해서 유감이 많을 것 같다. 불쌍하다. 오늘 토론으로 결정이 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페이스북 독자는 이런 얘기를 재미삼아서 했네요. 안철수 후보 토론이 끝나고 나서도 홍준표 후보의 얼굴을 안 보고 갔을까? 이거는 저희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취재 내용이 좀 들어오면 종합해서 내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무려 유튜브로만 페이스북 제외하고 유튜브로만 17,568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봤더니요 분당 댓글이 564개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오마이TV에 오마이TV의 분당 댓글 수가 564개 그리고 토론이 다 끝난 이 시간에 17,568명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마치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유세가 끝나면 출연하는 김광진 그리고 진선미 의원이 된 것 같아요. 뒤풀이에 남아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 저희가 그런 느낌. 토론 전에 1부를 했고 예측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2부 토론, 3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청자들이 오늘은 좀 다행인 게 지금 10시 32분이잖아요. 지난번 토론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에 끝나가지고 또 속이 부글부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2시까지, 3시까지 잠 못 잤다. 그래서 지난 토론 본 분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오늘은 나 텔레비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8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 시간 아직 잠들기 좀 아까운 시간이죠. 한번 만약에 TV 토론에서 정책 토론이 부족했다면 각 후보들이 마련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사이트들이 있어요. 각 후보들이 마련한 그 후보들의 정책 공약 올려놓은 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점검, 이렇게 투어해 가면서 나름대로 오늘 토론에서 후보들이 못다한 정책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 갑철수네요. 갑철수. 그래서 아까 어떤 그 페이스북 저는 댓글은, 오늘 알게 됐어요. 갑철수라는 걸. 댓글은 오늘의 키워드는 갑철수, MB 아바타다. 너무 이게 우리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부정적인 언어를 지금 화제의 언어로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안철수 후보와 같이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뭐 탈당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갔는데 거기서 정치 생명을 걸었다. 보수와 진보 양극단에서 새로운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안철수가 꼭 해달라라면서 울었다고 하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의 그런 전략이나
미래 비전을 궁금하신 분들은 네. 오마이 TV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시면서. 네. 네, 지금 10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또 오마이 방송을 TV가 해야 되기 이제 때문에 다음 일주일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다음 나가죠? 일주일이 아니라 이제 선거가 D-16일. 네. 이제 보름 정도 남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선거 완전히 이제 아니 중반전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 또 현장에서 후보들의 유세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투표하러 갑니다. 재외국민 이렇게 올려주신 댓글 유튜브 댓글 있는데요. 이제 재외국민들은 TV 토론 보시면서 후보들을 좀 결정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늦은 밤까지 18,000명. 17,568명. 네. 이게 고정 맞죠? 제가 지금 딴 잘못된 숫자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